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서 국어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9급에 이어 지금 7월 18일 군무원 국어 7급 풀이 촬영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 풀이 이제 문제가 공개되고 나니까 나머지 이야기는 좀 9급에서 했어요. 문제가 공개되고 나니까 이렇게 7급도 연달아서 이제 이렇게 정식적으로 촬영하게 돼서 아주 뭐 좋습니다. 좋습니다. 문제가 공개됐기 때문에 저는 그날 저녁에 문제 공개되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공개되고 나니까는 여러분들 풀이를 하면서 풀이보다도 경향,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들 중심으로 좀 꾸려가 볼게요. 그리고 뭐 7급 국어 이번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할까 이렇게 뭐 대단하게 막 너무 심도 있게 풀이할 만한 거 그런 것들은 또 아니에요.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이번에 성적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수험생들은 상당히 좀 가슴 아플 테지만은 어쨌든 중립을 지켜서 저는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어쨌든 간에 표부터 놓고 가야 되죠. 드디어 이제 7급 국어도 문제가 공개가 됐으니까 9급하고 좀 비교해 보면 되는데 9급에서 했던 얘기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9급 강의 풀이를 보시면 됩니다. 1시간 반 정도 분량이기 때문에 길지 않기 때문에 7급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9급 보는 거예요. 이따가 그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한 화면에 들어가려면 요거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이번에 어쨌든 간에 9급, 7급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9급 군무원 국어 시험의 특징은 원래 우리 군무원 국어 하면 어문 규정을 많이 내기로 좀 유명했잖아요. 여기서 어문 규정이라고 하면은 맞춤법, 뭐 표준어, 띄어쓰기, 외래어, 로마자 표기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어문 규정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문 규정 출제 비율이 줄고 그리고 그게 나머지로 갔어요. 다른 데로. 비문학으로도 가고 문학으로도 가고 해고 이런 식으로. 이게 9급의 특징이에요. 9급의 특징. 특히나 어법을 많이 냈거든요. 어법을 2문제나 냈는데 여기는 생활국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헌법 토론. 그런데 이번에 그거는 7급도 마찬가지 했어요. 7급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여서 어문 규정 수를 줄이고 문학을 좀 많이 냈어요. 시 하나에다가 3개씩 엮어내는 거는 원래 9급에서도 충분히 냈던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나머지에다가 이렇게 풀어냈어요. 재미있는 건 여기 한자성어 안 냈다는 거. 한자성어 빠지는 군무원 시험은 또 거의 그 처음이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한자성어 뺐고 고전문법 뺐지만은 나머지를 골고루 다 출제했고 이거는 또 원래 이제 한자는 군무원 7급 국어에는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많이 냈고 하여튼 여기서 내야 될 거를 나머지에다가 분산했다. 그렇게 따지면은 된다. 그 때문에 이번에 얘기가 됐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저는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에서는 7급 국어에 대해서도 작년 재작년 충분히 언급을 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7급 공부하는 거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지만은 올해 2021년 대비를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는 제가 이번에 7급 군무원 시험, 7급 군무원 국어에 대해서 모아놨던 자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 다 공개할 예정이에요. 원래는 우리 이게 그냥 프리패스 학생하고 그 다음에 현장 강의 학생들 같은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 수강생들에게만 이렇게 보도록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좀 보면은 외부생들도 이렇게 노력만 좀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겉에다가 다 놓겠어. 하지만은 노력만 좀 해서 찾기만 하면은 전부 다들 다 어떻게든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웬만하면은 공개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 자, 예전부터 많이 말했지만은 9급이 더 어려워요. 올해 특히나 더 그랬어요. 7급보다 9급이 현진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 혹시 7급 준비하시는 분들 9급 군무원 준비하는 걸로만 하면 될까요? 9급 군무원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심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학원을 믿고 열심히 따라오면 돼요. 당연히 학원에서 여러분들 뭘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군무원 국어 공부를 하되 이 학원은 9급, 7급을 모두 다 다루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9급만 하는 것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 제가 문제를 풀어나가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여러 차례 말한 거예요. 그 9급하고 7급하고 겹치는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같은 분이 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업체를 달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 만드는 문제가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다 보니까는 겹치는 문제가 있어요. 내용이 겹친다고 문제의 수준이 겹치는 건 아니에요.
내용이 겹치는 것과 문제가 어렵고 쉽고 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9급, 7급 모두 공부하는 거예요. 국어 말하는 거예요. 국어. 또 하나 군무원 9급에서 군무원 7급에서는 한자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리고 심도 있게 어려운 걸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굳이 이게 군무원 또는 공무원 되는데 이 정도 수준의 한자가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내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 공부 철저히 해두셔야 돼요. 저는 군무원 7급을 준비하면서 한자를 손 놓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한자에 대한 공포와 미련이 있으신 분들은 한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9급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9급이라고 해서 한자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유인즉슨 이번에 필기 50 최종 합격이 그다음에 최종 합격이 면접 50으로 갔죠. 이렇게 되면 필기 점수 많이 받아야 돼요. 한 점이라도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9급도 한자 공부 이제부터 해야 돼요. 저는 한자 공부에 대해서 예찬론자였었어요. 자, 9급 한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7급 한자 공부 안 하고 말이 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법이 이번에도 나온 것들도 여기 특징인데 어법은 이번에 9급에 2문제, 7급에 1문제 해가지고 골고루 출제됐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내용은 9급, 7급 같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같다고 볼 수도 없지만 같은 부분 상당히 많아요. 9급, 7급 모두 공부하는 거예요. 오히려 9급 준비하다가 7급으로, 7급 준비하다가 9급으로 저랑 상담을 많이 통해서 바꾸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7급 전도사였지. 그치? 수험생들 와가지고 저 7급 할 거야 말 거야 할 때 해 말아 뭐 이렇게 제가 얘기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게 풀이 강의다 보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번에 그 결과적으로 이제 어쨌든 성적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애석한 이야기지만 성적이 이제 좋은 사람들은 보통 비밀 댓글로 보통 와요. 보통 보면 오게 되면은 이제 제가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막 하는데 7급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요것도 조심해야 될 거. 제가 체감상으로 느끼는 건데 7급이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어렵지 않다는 것은 우리 군무원 국어시험에서 어렵지 않다는 거지 타직열, 서울직, 지방직 그거 비교해놓고 보면 어려워요. 라고 보는데 체감적으로 보니까는 공부가 좀 많이 돼서 그런지 아무래도 어쨌든 간에 7급에서 잘 받았어요. 이렇게 내용 나오는 걸 보니까 뭐 국어만 놓고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7급으로 행정이나 군수 지원한 수험생들은 좀 고득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최종 합격까지 가려면은 좀 국어든 다른 과목도 그렇고 좀 고득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 5개, 6개 틀렸는데 잘했다고 말하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 아까 9급 놓고서 3개 얘기했어요. 3개. 자, 멋지죠? 군무원 국어 7급 기출풀이 이제 할 건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당부사항 요것만 기억해도 돼요. 자, 첫 번째 한자 필수. 도금, 올바른 한자 찾기, 한자로 문제 출제되는 거 모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자 필수입니다. 한자 필수. 자, 군무원 국어 7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한자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은 안 돼요. 한자 공부에 대한 그런 그 스트레스를 안고 와야 돼요. 한자 공부 제대로 할 생각 해야 돼요. 항상 주머니에다가 포켓 한자 넣고 다니면서 한자를 한자 글자로도 외우고 그다음에 한자 단어로도 외워야 돼요. 한자 문장을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문장 해석력까지는 필요 없지만 2글자, 3글자 되는 한자 어들 읽을 줄 알아야 되고 한자 공부하고 간단한 한자 성어들, 간단하지 않아도 되지. 모든 한자 성어들은 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뜻까지는 몰라도. 그다음에 문법, 문학, 비문학이 많이 출제됐어요. 특히나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문법 특히나 많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법은 자 일반적인 학교 문법, 이론 문법. 그다음에 두 번째 어문 규정, 맞춤법 표준어. 그다음에 뭐 있어요? 고전 문법. 이번에 안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작년에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어법까지. 모두를 포함하면은 솔직히 가장 많은 영역은 문법에서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맞잖아. 그렇잖아. 예문법. 그다음에 예문법. 그다음에 어법 한 문제 문법. 이번에 여기 안 나왔지만 가장 많이 나온 건 예지 뭐. 이쪽에서 워낙 많이 내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나누었을 뿐인 것이지 다 문법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뭐야? 8문제 나온 거네. 가장 많이 나온 거네. 3분의 1 나왔으니까. 원래 군무원은 이쪽에서 반 정도 나요. 반 정도. 근데 이번에 줄인 거예요. 그 줄인 게 여기로 하나 갖고 여기로 한 둘 갖고 여기로 하나 갖고 이런 식을 취한 거죠. 자, 요 표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왜냐하면 군무원은 또 보면은 이렇게 그 결합형 문제를 내니까.
자, 군무원 7급 국어 어렵지 않아요. 국어만 놓고 봤을 때 쫄아가지고 겁먹어가지고 나 국어 군무원 7급 안 할래 하는 필요는 없어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은 내가 모르겠는데 국어만 놓고 보면은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9급보다 쉬울 수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읽어가면서 이야기하자고요. 기본적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능력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9급에는 그 7급도 마찬가지지만 지식형 암기형 문제 막 냈어요. 하지만은 이번에는 9급도 마찬가지고 7급도 마찬가지고 문학 작품의 지식형 암기형 문제 한 문제도 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소설을 읽으면은 여기서 주인공 인물이 처한 그런 상황 위치 뭐 이런 것들. 상황, 주인공의 심리. 시 같은 경우는 주제 찾고 그다음에 상징적인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묻는 그런 감상형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원래 중고등학교 때 필요한 능력이죠. 하지만 수준이 높지는 않아요. 뭐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 수준으로 냈습니다. 지식형 문제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원리 원칙대로. 선생님 그러면 2021년도 내년에는 지식형 문제 이제 안 나오는 겁니까? 모르지. 그건 알 수가 없지. 그때 다시 지식형 문제도 낼 수도 있고 한 거죠. 하여튼 이번에 7급은 별 말이 없는데 그래서 좀 평이하게 풀어나갈 건데 9급이 말이 많아요. 아무래도 9급을 지원을 많이 했을 텐데도 그럴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하여튼 9급이 말이 많아요. 9급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앞에 있는 강의에다가 넣어놨으니 9급에다가 여러분들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 9급 풀이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돼요. 나 분명히 말했어. 자, 이제부터 한 문제씩 풀어나가자고요. 한 문제씩 풀어나갈 것인데 자, 그래도 9급에서 했던 말이지만 똑같이 또 해야지. 풀이 강의를 할 때는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별다른 것이 없는데 만약에 어려운 문법 문제가 나왔어요. 그럴 때 그 문제를 풀이한다는 것은 그 문제의 원리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니 거기에 담긴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얘는 이래 하여서 3번이 답이 되고 나머진 답이 아니다.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원래는 원칙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이 시간에 다 볼 수 없어. 한 4시간 해야 돼. 그럴 수는 없고 그리고 지금 보는 게 그게 목적도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이론적인 해설 설명을 위주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되면 아마 풀이를 듣다가 문법 같은 데서 못 알아듣는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못 알아듣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겠네 꺼야지가 아니라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걸 알아들어야 되는구나. 저 수준을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합격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 여기서 목적은 분석 점검이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었어요? 이런 식으로 분석 점검 위주로 갈 테니 여러분들은 뭐 굳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거 프린트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무슨 대단한 필기보다는 그냥 편안히 들으시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뒤에다가 총평, 분석평까지 넣어놨으니 그거까지 읽어보시면은 이번 시험에 대한 그런 대비는 다 됐겠죠. 자, 1번부터 문제가 어려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또. 야, 자존심 상하죠.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그랬죠. 오늘 아까 설명했는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답을 고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지. 문제 보자마자 들이대지 말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동그라미 치고 침 한번 삼키고 답을 찾아가라 그랬죠. 이 문제는 좋은 글이에요. 글.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좋은 책이 아니고 알겠어요? 좋은 책이 아니고 좋은 소설이 아니고 그냥 좋은 글이야. 좋은 글이라고. 당연히 좋은 글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독자의 입장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독자 입장에서 글이 재미가 없으면은 그걸 누가 읽겠어. 독자 입장에서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안 되면 당연히 이건 가장 1순위죠. 두 번째는 뭡니까? 글의 내용이죠. 내용이 안 좋으면 그건 좋은 글이 아니잖아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글을 읽으려는데 거기에 폭력적인 장면, 안 되잖아요. 허황된 장면 들어있으면 그건 좋은 글이 아니겠죠. 치우고. 2번, 3번 중에서 뭐야? 이거 1번부터 아마 상당히 오답 많이 나왔을 텐데 안 돼요. 이거 난이도 저는 하루 박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손이 떨리고 1번부터 못 봤던 거다. 예를 들어서 질문도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이 받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사이트, 인터넷 카페 이런 데 보면은 글을 많이 봤는데 거기 보니까는 1번부터 못 봤던 문제다. 어느 이론서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느냐. 교과서.
어느 누구의 책에 이런 거 담겨 있느냐. 이건 책에 담겨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기본 상식이잖아, 상식. 왜 국어에서 이런 걸 냈나는 군무원이가 냈겠지만서도 기본적인 상식이고 기본적인 생각이죠. 자, 답이 뭐겠어? 당연히 맥락이 없는 글을 여러분들은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답은 당연히 3번이지, 필자. 선생님, 글을 고를 때 필자는 중요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건 책일 때. 글이라는 것은 필자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비문학 문제 하나 줬어. 내용 좋아, 안 좋아? 했더니 좋아요. 안 좋아요. 그 필자 상관 있어? 그 필자가 누군지 알 필요가 있어요? 아니죠. 물론 책을 고를 때, 그럴 때는 작가를 볼 거예요. 필자를. 책이라고 안 했잖아요. 좋은 글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좋은 책을 선택하는 기준 이랬으면 얘기가 달랐을 거예요. 알겠죠? 알겠어요? 이거는 뭐와도 같은 거냐면은 1번에다 너무 시간 많이 쏟는다. 좋은 멜로디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음악으로 가볼게요. 좋은 멜로디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감상자 1번. 음악에선 맥락을 뭐라고 하지? 음악에선 내용을 뭐라고 하지? 이런 거지. 근데 작곡가가 누군지 그게 뭘 중요해? 노래를 곡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본 대로 답한다. 정신 차리고 시험 봐라. 알겠어요? 정신 차리고 시험 봐라. 시험장에 가가지고는 딴 생각이 들고 평소에 알던 것도 떠오르지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하얘진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얘는 침 한 번 삼켰으면 그 누구도 여기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거에 대한 근거를 찾으려고 교과서, 어느 교과서 찾고 문학 교과서 찾고 있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직까지 공무원 쪽으로 그 집중이 안 된 겁니다. 공무원 쪽 사고화가 된 게 아니에요. 특히나 문제 또 요상하게 내기로 이거 지금 타직렬에서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거 군무원만 내는 거예요. 이쪽으로 사고화가 안 된 거예요. 알겠죠? 자, 2번 넘어갈게요. 2번. 한자어 문제죠?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휘로 물어봐도 되긴 돼요. 그냥 어휘 문제라고 합시다. 저는 여기다가 그냥 이 어휘 한자어라고 했는데 어휘라고 해도 되고 한자어라고 해도 되는데 전부 다 보존, 탐사, 개별 전부 다 하나는 뒤로 넘어가서 화면 하나 모자라가지고 넘어갔어요. 전부 다 이제 어휘와 관련된 거죠. 한자어 해도 되고 어휘 해도 되고. 자, 문맥적인 의미예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당연히 세계문화유산은 보존 활용해야 되겠죠. 보존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백제 역사 유적지구 세계중대 유산 등재 1개월을 맞아 공주부여 유적지를 탐사한 관람객이 탐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탐사는 좀 전문적으로. 여기 지금 탐사는 알려지지 않은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샅샅이 더듬어 조사하는 건데 관람객이 그거 하는 사람이야? 관람객은 국어 구경하러 온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탐사가 아니라 관람한 관람객 해도 되긴 되겠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답사가 더 좋지 않나요? 답사. 전 답사를 거기다가 해설지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답사. 틀렸네. 그 다음에 이 코스모스는 지구의 개별 관광 관리 계획. 아니, 지구라고 포괄적으로 말을 해버렸는데 지구의 개별 관광. 만약에 지구에서 대한민국에서 충남 부여에 이렇게 말하면 개별 관광이겠지만은 지구의 개별은 될 수가 없죠. 설마 우주에서 지구 개별? 말이 안 되는 거니까는 개별 틀렸어요. 정답은 그래서 2번. 난이도는 그냥 제가 중이라고 해놨는데 한자를 전혀 몰라도 풀 수 있는 그냥 그런 일반적인 어휘 문제고 고등학교 한 1학년 때도 많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던 문제일 거예요. 경주라는 말이 어려운 사람들은 안 돼요.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경주. 여기서 경주는 힘이나 정신을 한 곳에 기울이다라는 뜻으로서 국비 확보의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하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에요. 정답은 2번. 어때요? 할만합니까? 1, 2번이 그냥 평이하게 툭툭 떨어지잖아. 참고로 구급 문제는 3번에서 콱 하고 막혔죠. 자, 어디 보자. 속담의 뜻을 잘못 풀이한 것은 우리 그동안 군무원 기출문제에 수투하게 나온 거예요. 셀 수 없이 나온 것이고 제가 그랬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아마 이거 조금 어려웠을 테고 이거 어려웠을 테고 남의 말이면 이건 어렵지 않아야 돼.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르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야 돼. 아마 3, 4번 중에서
혼란을 겪다가 4번에서 틀리고 3번 한 사람은 맞고 아마 이렇게 됐을 텐데 수준 차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했을 터인데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 그리고 이 정도 속담은 해둬야지 7급인데 그래도 7급인데 7급은 한자 성어 속담 세게 내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7급 준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네이버 그 속담 사전, 네이버 국어 사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속담 사전은 기역부터 희읍까지 자세히 봐야지. 그렇지?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그럼 시험장에 가가지고 뭐 이거는 문제에다 동그라미 칠 만한 건 없는데 시험장에 가가지고 한번 우리가 한번 이렇게 판단했다는 시험장에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험장에 갔을 때 모든 것이 전부 다 답만 보이는 건 아니니까. 남의 말이라면 쌍지팡이 짚고 나선다. 시비하기 좋아한다. 이 정도는 하지? 아웃.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그렇지. 말을 좀 해. 말 좀 해. 네가 말 안 하면 귀신이 알겠냐.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네가 말 안 하니 귀신도 모르겠다. 말 좀 해라. 말 꽁하고 말 안 할 때. 그렇지. 3번, 4번 중에서 뭘 골랐을까? 3번, 4번 중에서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은 자기 빨리 머릿속에 있는 걸 복원을 해.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3번, 4번에다 고민을 하지 않고 1, 2번 중에 고민이 포함되어 있던 사람은 공부 한참 더 해야 돼. 한참 더 이쪽 공부해야 돼요. 자, 남의 말도 석 달, 남의 말도 석 달, 남이 했던 말 석 달,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와닿지 않을 텐데. 너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요. 선생님 그렇게 설명은 누가 못해. 나 여러분 마음을 알아요. 하지만은 답은 3번 아니야? 답은 3번 아니야? 말 같지 않은 말은 귀가 없다. 우리 귀는 뭐예요? 듣는 것이죠? 듣는 거예요. 말은 원래 하고 듣는 거잖아요. 말은 원래 하고 듣는 거잖아. 말 같지 않은 말은 뭐야?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지. 헛소리지. 귀가 없어요. 못 들어요. 널리 퍼져나간다. 널리 퍼져나간다. 안 맞지? 안 맞잖아. 들으면은 듣는다는 것은 뭐가 된 거야? 들었잖아. 귀가 없다 그랬잖아. 생각해봐. 말 같지 않은 말은 귀가 있다. 귀가 잘 들린다. 그러면 널리 퍼지겠지. 그치? 지금 이거는 속담의 뜻을 아냐 모르냐가 아니야. 시험장 가가지고 내가 모르고 모른단 말이야. 그럴 때 판단을 하고 답을 내려야 된다.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 말 같지 않은 말은 귀가 있다. 귀가 잘 들린다. 하면은 널리 퍼지겠지만 귀가 없는데 어떻게 널리 퍼져? 알겠어? 어떻게 널리 퍼져? 정확한 뜻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은 모른 채 한다. 알겠어? 못 들은 채 하다. 못 들은 척하다. 이런 말인데 그걸 몰라도 답은 3번이지. 답은 3번이지. 답은 3번이지.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가서 문제 보고 생각하고 그 생각할 시간이 있다 그랬어. 답을 찍어라. 이 문제 하나에 해당되는 시간이 1분인데 1분 안 걸려요. 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4번 아주 정통적인 한자어 문제예요. 아마 한자 공부를 쪼까 한 사람들은 금방 답을 풀었을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거. 알겠어? 말도 안 돼 이거.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알겠지? 이거 예꼬짜잖아요.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정답 무조건 1번. 아는 사람은 알 거야. 고찰만 봐도 무조건 이 일사 중에 하나야. 말도 안 돼 이거. 한자 공부 조금만 한 사람은 이거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한자를 몰라도 생각상은 안단 말이야. 하지만은 이 묵상은 아니지. 이 밥상이잖아, 밥상 이거. 이거 상상자잖아. 안 되지, 안 돼. 그러니까는 한자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긴 해야 돼.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돼. 하지만은 시험 문제는 공부한 사람에게는 금방 툭툭 7급 말하는 거예요. 9급도 좀 합시다. 아주 군무원 시험 보는 국어 준비생들 보면은 한자 안 하기로 아주 소문 났어. 그러다가 이제 안 되지. 정답은 1번. 알겠어요? 묵상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인데 고민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옛날에 그거 보면은 그 먹을 그 선비님들 먹 그거 갈고 거기다 쓰는 그 상. 고찰은 절 옛날 절. 정답은 1번.
그러니까 4번 문제를 너무 어려워서 한자 문제 너무 어려워서 손 못 댔다는 7급 준비생은 그 공부가 안 된 거라고 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가 준비가. 한자 7급 준비하는 군무원 7급 준비하는 선생님이 그 한자 공부 안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5번 뭐 보자마자 2번. 여기서 2번. 이거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거기 표 있는 거 보시면서 하세요. 뭐 가장 난이도 하 문제예요. 보자마자 1초 커 사는 것이죠. 6에서 8 많이 힘들어 했어요. 6에서 8 많이 힘들어 했어요. 여기서 실력 발휘해야지. 잘 봐. 내가 지금 여기다 시 꽉 채워 넣어놨는데 여기에다가 시인 안 줬지. 그 다음에 제목도 안 줬어요. 시인하고 제목을 안 줄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시인하고 제목 안 줄 때 뭐라 그랬어? 첫 번째, 시인 물어본다. 제목 물어본다. 이거 첫 번째. 연도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시는 연도 못 물어봐요. 어디에 무슨 파냐 못 물어봐요. 그 이웃이니까. 이건 못 물어봐요. 하여튼 근데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는 여러분들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자, 하나. 일단은 시인하고 제목 안 주면은 지식형 문제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문제 시험 문제 봤을 때 이렇게 가자미눈 쓱 봤지? 지식형 문제가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뭐 나오는 거야? 감상형 문제 낸다는 거죠. 이해. 주제 찾고 그 다음에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찾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야? 자기 아는 걸로 들이대는 게 아니라 시를 봐야지. 나한테도 질문 정말 많이 왔어요. 모르는 시가 나왔어. 이건 어디에 있는 시인가요? 교과서. 누구의 시인인가요? 어디서 찾아봐야 되나? 이런 거 어디서 정리하고 외워야 되나요? 외우는 게 아니라 시를 감상해야지. 원래 원칙은 그거지. 알겠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내 마음은 기야. 깃발이야. 깃발. 기대. 기. 보는 것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 있었어.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그냥 없는 것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걸려 있었어. 내 마음은 그랬어.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눈 오는 내걸이 나왔었으니 자 여기서 시적 화자는 시적 자아라고 할까요? 혼란을 겪고 있어요. 눈 오는 내거리에 나오면은 눈길의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요. 자, 눈길을 바라보면서 편안한 마음이 되었어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요. 마음의 기는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자, 내 마음의 한 폭의 기, 내 마음의 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기는 아직 나 제목도 말을 안 했어. 기는 여기 나와 있잖아. 마음의 기라고.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지. 자, 화자가 지금 눈길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편안함을 찾았으니 내 마음의 깃발은 뭐예요? 편안해졌겠죠. 뭘 듣고?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눈길은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은 내게 있어서 음악이 되는 거야. 그리고 뭘 준 거야? 편안함을 준 거죠. 그렇죠?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뉘우침이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향 쌓여가는 그 일을 한다. 뉘우침이 없는 일몰이. 자, 봐봐. 자, 내게 소원이 있어. 내게 원하는 것이 있어. 뉘우침이 없다. 우리 뉘우침이라는 것은 잘못을 한 거지.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반성하고 뉘우친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더 지났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나쁜 짓을 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럼 뉘우칠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뉘우침이 없다는 것은 고요한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거. 자, 또 리을.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무거운 비에. 밑줄 그었거든. 7급 준비하는 사람, 한자 모르는 사람은 올 생각하지 마. 이거 항복할 항자죠. 그러니까 항서는 뭐야? 항복의 문서잖아. 황제의 항서와도 같은 무거운 비에. 우와. 내가 황제인데 다른 국가 녀석에게 항서를 보내야 돼. 그럼 나라 망한 거잖아. 황제로서 이거만큼 수치스럽고 이거만큼 위기 상황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 황제의 황서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가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래벌 같은 마음씨에 벗은 없을까? 온 건 아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황제의 항서와 같은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단 말이야. 무거운 비애를 지고 있단 말이야. 나는 맑게 가라앉은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싶은데 그런 벗은 없을까? 아직까지는 못 찾았나 보네. 내 마음은 한 포객이 보는 없는 샤워에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기다드리는 기도 드린다? 기도 드리고 있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소원의 기도라고 보면 되겠죠. 자, 주제 뭘까? 주제 뭘까? 주제 뭘까? 곤란, 비애, 의 고통에서 뭐가 되길 소망하는 거야? 편안함,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거지. 내 내면 속에 내 마음은 뭐야? 곧 기고.
그거 보면서 눈길을 보면서 잠시 잊었고 그거를 소망하는 시, 소원하는 시, 원하는 시. 그게 바로 이 시죠. 이 시죠. 마지막에 기도 드린다고 했으니까 이 소망을 기도로 해결하고 있네요. 됐어요? 이런 시. 주제 혼란과 비애 속에서 기도를 통해 편안함과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를 소망하는 그런 시. 이런 시입니다. 주제가 나와야지. 주제가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시를 볼 줄 알아야지. 어떻게 외우고만 있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현재 시를 다 외워? 안 되지. 외울 것은 뭐 유파, 현대시 놓고 볼게요. 뭐 이렇게 청록파 이런 거 외워야지. 하지만 모든 시의 주제를 어떻게 다 외워? 말도 안 되는 공부죠.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6번 이 시에서 기가 표상하는 것은 내 마음이잖아. 내 마음이잖아. 순수한 삶을 추구하는 내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죠.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시적자의 희원이라는 말,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하지만은 한자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특히 바라는 거 희원. 지극히 바라는 거 희원. 같은 거지. 이거는 근데 이걸 몰라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이 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려웠다고 하니 그 사람을 두고서 내가 하건 그렇지만은 절제된 사랑 이 시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 아무 말 대잔치 한 거야. 아무 말 대잔치. 알겠어요? 여기도 기억에 나타난 시적자의 정서. 기억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있는 거 걸려왔어. 자, 기억에 나타난 시적자의 자세. 자, 먼저 자책은 내가 잘못해야지 자책하는 거지. 체념 아니지. 회한이라는 것은 과거 사건에 대해서 내가 한을 품는 건데 왜 회한을 해? 여기서는 이 사람은 원하는 것은 뭐야? 과거에 내가 비애를 겪었어. 혼란을 겪었어. 그게 내 잘못이야? 아니잖아. 그런 얘기 없잖아요. 자성, 스스로 성찰하는 거야. 자성이라는 것은 스스로 반성, 성찰하는 거야. 성찰하는 거. 자성이라는 말이 스스로 깨달아 알다는 뜻도 돼요.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도 되고 스스로 성찰하는 것도 있는데 당연히 1번이 있죠. 둘 다 해도 돼요. 한자어가 없기 때문에 둘 다 대입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적자의 흔들리는 내면 당연히 뭐겠어.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하는 그 상황이잖아. 그치? 시적자의 여기는 편안함을 찾았고 그 다음에 혼란과 열기잖아. 여기가 답이 돼야 되지. 그 다음에 보는 이 없는 시공 말이 안 되고 아마 리을하고 니은 중에서 고민을 했겠지만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가 바로 뭐예요? 흔들리는 내면. 만약에 슬픈 내면 하면은 황제와 항사와도 같은 비애라고 하겠지만은 흔들리는 내면은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지. 흔들리는 내면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 어렵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이해해요. 하지만은 문제를 만들고 정답을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상중하 중에서 이 문제 3개 중에서 상중하 중에서 상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급이 이번에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 실제로도 저도 이번에 해설지 만드는데 정말 7급은 금방 만들었어요. 9급은 좀 많이 고민도 하고 마지막에 좀 이거 논란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서 막 다른 사람들의 자문도 구했는데 솔직히 7급은 뭐 자문을 구할 것도 없고 그냥 슉딱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많이 틀려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 말에 저 인간 싸가지 없네. 할 말은 없어 내가 그러면은 원래 내가 얼굴이 싸가지 없게 생겼으니까. 하지만은 좀 위안을 받아서 만약에 이번 시험으로 손 털고 이 바닥에 오지 않을 거다 그럼 제가 더 위로를 많이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한 번 더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번을 통해서 그거 갖다가 기회로 삼아야죠. 내가 공부는 많이 했지만 공무원 쪽 공부가 좀 덜 됐구나. 특히나 군무원은 더 공무원스러운 문제가 들어오는데 그쪽을 내가 좀 소홀히 했구나라고 이번에 기회를 전화위복 삼아야죠. 9번도 많이 틀렸다고 들어왔어요. 9번도 많이 틀렸는데 글의 의도를 잘 보면은 알 수 있죠. 참, 요 시는 앞에서 했던 거 제가 주제하고 넣어놨어요. 이 시는 김남조 시인의 정여맥이라는 시로서 옛날에 교과서에 들어있던 거고 교과서 필수작품 중에 필수작품이라고 좀 하긴 그렇다. 교과서에서 우선순위 작품 정도 중에 하나로는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시는 기도적이고 명상적인 시로서 한마디로 이거
그 김남조 시인은 우리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 김남조 시인은 그 기독교적인 시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도예요, 기도. 성당,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내용이에요. 자신의 기도를 시로 쓴 거예요. 김남조 시인이 원래 그렇습니다. 9번. 요것도 다른 글에 그 한병철의 시간의 한계라는 글 서문에서 일부를 따왔는데 한번 우리 글의 논리를 살펴보자고요. 글의 논리를 한번 살펴보자고. 일의 시간은 오늘날 나 차근차근 읽어볼게. 요거 틀린 사람 많았다고 들었거든. 틀리지 말지. 일의 시간은 오늘날 시간 전체를 잠식해버렸다. 일하는 시간은 오늘날 시간 전체를 잠식해버렸다. 우리는 휴가 때문만 아니라 잠잘 때도 일의 시간을 데리고 간다라고 했으니까 좀 뭔가 좀 멋스럽게 표현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하루 종일 일하고만 있다는 거야. 눈 떠서 회사에 있을 때는 말할 건 없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잠잘 때도 맨날 일만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지쳐버린 성과 주체는 마비되는 것처럼 그렇게 잠이 든다. 긴장의 이완 역시 노동력에 재충전한다는 점에서 너무 슬퍼요. 내가 오늘 집에서 쉬는 것도 내가 집에서 쉬는 것은 내일 더 일하기 위해 쉬는 거. 비참하다. 진짜 비참하다. 지금 내가 쉬면서 재충전을 하는 것은 내일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재충전하는 거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일의 한 양태, 모습에 속하지 않는다. 이른바 모두 다른 시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느리게 살기라는 것, 미안. 느리게 살기 말하면 안 되지. 뭐뭐하게 살기도 빠르게 살기인 느리게 살기도 빠르게 살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느리게 살기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다른 시간을 만들어내지 못한대요. 그럼 여기 들어갈 건 뭐야? 이 지금 보면은 일하는 시간이 너무 괴로우니 그것에 대안으로 만들어낸 게 뭔가가 있는데 그것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럼 빠르게 살기야 느리게 살기야? 느리게 살기지? 그건 역시 가속화된 일의 시간이 낳은 결과일 뿐이야. 그러니까 그 느리게 사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너무 가속화되게 살다 보니 그것이 남은 결과일 뿐인 거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와는 달리,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살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견해가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그 살기는 오늘날 당면한 시간의 위기, 질병을 극복할 수 없다고 보는 거니까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리게 살기, 빠르게 살기, 느리게 살기에 대해서 이렇게 일의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글은 느리게 살기조차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해설지에다가 넣어놨는데 이 글은 지금 앞에 내용이 있고 뒷부분인데 뚝 자른 거야. 뚝 잘라가지고 뭐 한 거냐면은 사람들이 그래 느리게 살자. 현대 사회인이 너무 바쁘고 그 다음에 너무 일만 많이 하니까는 느리게 살면서 삶의 여유를 갖자라고 많이들 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것도 역시 비판의 대상이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있는 교육 견해와 달리 오늘날의 시간의 위기를 갖다가 생성하는 시간 혁명의 그 질병을 극복할 수가 없어. 그것을 극복하려면은 일의 시간이 아닌 새로운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느리게 살기도 여기서는 일의 시간으로 보는 것으로서 둘 다 느리게 살기. 이 내용을 좀 눈을 부릅뜨고 보면 답이 보였을 텐데 나랑 친한 7급 준비 붙겠지 우리 붙겠지. 나랑 친한 7급 준비하는 몇몇 학생들 지금 블로그로 다 올렸는데 자기 결과 올렸는데 이거 틀렸다는 거야. 근데 이거 눈을 부릅뜨고 보면 풀 수 있었는데 왜 틀렸어? 왜 틀렸어? 속상한 일이에요. 요거 하나 딱 맞았으면 완전히 안전 합격권인데 좀 몇몇 학생들 아쉬워요. 정답은 2번. 이거 논란의 여지 전혀 없어요. 이거 10번. 얘는 뭐 쉬우니까 말로만 할게. 자, 짧다는 짧다, 짧아, 짧으니 짧고 짧지로 가는 거예요. 짧다가 아니에요. 그러니 짧다, 짧래요로 가는 거야. 짧다, 짧래요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비읍이 자음군 단순에 의해서 탈락하고 리을 때문에 니은이 유음화돼서 짧래요로 가는 거예요. 짧네요 안 돼요. 짧네요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막다는 막다, 맑아, 맑으니 맑고 막지로 가는 것이니까는 여기서는 지읒이 막지, 지읒이 아니니까는 맑거나 맑고 말거나 막거나 아니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떨다, 떨버, 떨다, 떨버, 떨으니, 떨고,
떨지. 떴다가 아니에요. 떡지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뭐 떡지가 아니고 떨지. 아, 쉽다. 2번 가. 넘어갑시다. 11번. 이거 복이 없어도 되죠? 그치? 복이 없고 뭐야? 다음은 그냥 다음 중 어순병렬의 원리가 다른 것은 이렇게 해도 돼요. 어순병렬의 원리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한다면 복이 안 줘도 돼요. 근데 7급 문제가 정말 쉽게 내려고 작정을 했는지 보기까지 주면서 사람을 편안히 데려가고 있죠. 정답으로. 아, 그 얘기하지. 이번에 왜 이렇게 군무원 시험냐 7급이든 9급이든 보기가 원래 이렇게 많나요? 예, 그랬어요. 이 정도 보기 수는 있었습니다. 군무원도 이제 수능화되어 가나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공무원 시험 문제는 수능하고 전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수능화되어 가지 않습니다. 자꾸 보면 풀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수능형 문제 그러는데 이건 수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능이 있다, 말도 안 돼.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거야. 이건 수능형이 전혀 아니고요. 그냥 공무원 문제고요. 그냥 이론 문제입니다. 어순병렬이라는 것은 어순이라는 것은 말의 순서를 병렬 늘어놓는 원리인데 국어에는 어순 표현이 병렬될 때 일정한 규칙이 반영된다. 한번 읽어야지 그래도.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기 안 읽고 문제 푸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시간 용어가 병렬될 때는 일반적으로 자연시간의 순서를 따르거나 1시 다음에 2시. 보통 어떻게 돼요? 너 숙제 언제 끝나니? 그럼 뭐야? 2시, 1시쯤 끝나로 말하지 않고 1, 2시쯤 끝나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너 밥 언제 먹을래? 2, 3시쯤 먹자 이렇게 말하지 3, 2시쯤 먹자 그러지 않잖아요. 화자가 말하는 때를 기준으로 가까운 쪽이 앞서고 그 다음에 멀어질수록 뒤로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야, 너 이거 그거 중 뭐가 좋아? 이거 그거 중 뭐가 좋아? 그거 이거 중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면 뭐야? 너 여기 저기 중에서 어디 갈래? 말하지 저기 여기 중에서 어디 갈래? 말하지 않죠. 이거 여기가 화자 말하는 발화자에 가까운 곳이잖아요. 공간 관련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뒤쪽이나 앞쪽 그리고 왼쪽이나 관련된 용어가 앞서고 아래쪽이나 뒤쪽 오른쪽 관련 용어들이 나중에 나와요. 그게 대표적으로 여기 있죠. 그러니 꽃이 피고 지고 피고 할 수 없죠. 졌는데 어떻게 되죠? 핀 다음에 지니까는 이건 시간 순서를 올바로 지켰고 수입과 지출, 그렇지? 수입은 벌어들임, 지출은 사용함, 벌어야 쓰죠.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뭐야? 굳이 말하면은 시간 순서 여기 있는 내용으로는 시간 순서죠. 그 다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가야 되겠죠. 머리가 위, 그 다음에 발끝이 아래.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뭐 공간. 아이, 보자마자 답 4번이지. 그렇지? 보자마자 이거 난이도 하 넣어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의 어순병렬 원리를 잘못 사용해서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이에요.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죠. 어법이 잘못된 거예요. 어순병렬의 원리에서 얘는 정확히 말하면은 시간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경우죠. 문 닫고 어떻게 들어와? 그렇지? 들어와서 문을 닫아야지. 이거 올바른 어법 표현은 뭐라고 해요? 들어오면 문 닫아라. 이거 어법에 맞도록 고치시오 하면 뭐야? 들어오면 문 닫아라. 했기 때문에 얘는 이 표현을 맞다면 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무슨 문제이기도 해요? 어법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법 문제. 이번에 하여튼 군무원 시험에서는 어법이 많이 나왔어요. 쉬우니까 넘어갑시다. 12번. 대부분 나랑 공부한 수험생들은 눈치를 챘는데 수험생들 중에서 이거 뭘 물어보는 거요 해가지고 문제의 의도 파악을 못해서 틀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위기 상황이 되면은 해결을 해야지. 문장의 확장 방식 그랬습니다. 전혀 수능 문제 아니에요. 문장의 확장 방식. 우리가 확장이라는 것은 넓혀가는 거잖아. 우리 이번에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도 이번에 학원을 확장했어요. 그래서 6층과 5층을 모두 쓰고 대방고시하고 전부 다 해서 다 확장해서 아주 큰 학원이 됐어요. 확장이라는 건 뭐야? 작은 게 커지는 거죠. 이걸 확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인 혼문장이 아는 문장이든 이어진 문장이든 겹문장이 된다는 것은 문장이 확대되는 거죠. 문장이라고 했어. 그러니 얘는 문장의 짜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눈치챈 사람들은 쉽게 풀어갔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풀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9급에서도 문장의 짜임을 물어봤고 7급도 물어봤어요. 차이점은 9급은 어쨌든 1번에 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9급은 뭐야? 다음 중 혼문장이 아닌 것은 혼문장인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좀 더 직설적으로 물어봤죠. 그리고 9급에는 요 선택지가 이제 봄이 오면 꽃이 핀다가 봄이 오니 꽃이 핀다로 똑같이 바꿔놨어요. 면을 니로 똑같은 문장이잖아. 같이 내고 있어요. 알겠어요? 크로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들이 뭔가 찾아봐야 되겠지. 자, 문장의 확장 방식 다른 것이니까 뭐야? 조심해야 돼. 세 개는 관형절, 하나는 인용절 해도 다른 것이고 하나는 혼문장, 나머지는 절이든 절을 아는 문장이든 이어진 문장이든 겹문장이어도 다른 것이고 세 개는 아는 문장이고 하나는 이어진 문장하면 그것도 다른 것이지. 눈 부릅뜨고 봐야 돼. 그랬을 때 얘는 담배를 피우다. 사람이 담배를 피우다. 사람이 담배를 피우다. 피우느니 사람을 수식하는 얘는 관형절. 관이라고만 쓸게요. 관형절. 관형절을 아는 문장. 그러니까 오늘 내가 풀이가 아니라 분석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내가 절이 뭔지 설명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수험생 중에서 못 알아보겠어요. 절이 뭐고 관형절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론 강의 시작해야지. 이것도 그럴 수도 있어. 나머지는 동격 관형절인데 얘만 관계 관형절 해도 틀린 거죠. 답은 1번이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얘는 관계 관형절. 철수가 말도 없이 가버렸어. 철수가 말도 없이가 가버리다를 꾸미는 부사절. 해줘. 철수가 말이 없다. 철수가 가버렸다. 말도 없이 부사절. 나는 그가 귀국했다고 뭐예요? 인용절. 간접 인용절. 라고가 아니니까. 얘는 전부 다 뭐예요? 절. 절을 아는 문장. 절을 아는 문장.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봄이 오니 꽃이 핀다. 9급은 봄이 오니 꽃이 핀다. 7급은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렇게 똑같은 걸 해. 돌려먹기래. 돌려치기래. 그지? 돌려 사용을 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봄이 오면 원인. 꽃이 핀다 결과. 얘는 뭐예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알겠어요? 봄이 오고 꽃이 핀다 그러면 뭐예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겠지만은 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얘는 이어진 문장, 이쪽은 아는 문장. 정답은 4번. 지금 12번까지 가는데 7급에서 헉 하고 막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예를 들어서 9급에서는 그 수나어하고 난 그렇게 어렵다고 보진 않는데 수나어하고 언어 예절에서 이미 10번까지 가는데 헉헉하고 무슨 번 막혔어요. 헉헉하고. 뭐 7급은 근데 원래 거기 7급에서 한자어는 원래 뭐 당연한 것이니까 아까 앞에 있는 거에서 한자어에서 막혔다. 그 사찰. 그거는 내가 뭐 묵상 이런 것들 말할 게 없는데 지금 12번까지 뭐 막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리듬 있게 가고 있죠. 7급 쉬웠다니까. 자, 13번. 아마 많이 틀렸을 거예요. 뭐 일단 한자 자체 수준이 높으니까. 이 정도 한자 문제가 꾸준히 나와서 나머지 낼 수도 있어요. 신변잡사, 편모, 정회도 다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3개 한다고 내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7급 한자 돼야 돼요. 7급은 제가 1년 동안 강의하는 것 외에 더 필요합니다. 제가 1년 동안 강의하면서 나눠주는 자료하고 저도 한자 강의를 하지만 한자 특강 하지만 그거 외에 더 해야 돼요. 7급은요. 알겠죠? 9급은 어느 정도 선까지만 하면 되는데 7급은 깊이 있는 한자 이해가 이거 맞추려면 필요합니다. 얘는 1번이 답이고 해설지 보시면 돼요. 14번. 다음 중 단어의 의미 변화를 잘못 설명한 것은 해서 잘못 나타낸 거. 아우 친절해라. 친절해라. 단어의 의미 변화라고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줬네요. 이게 진짜 친절해. 수능형 문제 아니에요. 이거 옛날 수능 문제에 이런 걸 다룬 적이 있는데 그것도 어디서 찾아가지고 또 수능 문제 봐야 된다는 등 수능 문제 이제부터 분석 점검이 필요한 스터디 해야 된다는 등 그거 할 시간에 공무원 공부하시고 군무원 공부하세요. 그리고 다른 전공 과목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자, 얘만 놓고 보면 그래도 답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뭐 많이 했던 거니까 우리 여기는 3번이 틀렸어요. 3번은 바뀌었어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원래는 이거 우리 했던 거죠. 전체를 말하는 건데 지금 face, 낫이 되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민낯 할 때 낫과 얼굴이 따로 있었어요. 옛날에는 얼골이었죠. 이름은 얼골이었어, 얼골.
뭐 이거 낫도 치읓이 아니라 시옷으로 썼지만 받침은 그냥 지금대로 쓰자. 얼굴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뭐예요? 얼굴처럼 그냥 거기 이걸로 갖고 얘는 뭐예요? 모습 전체. 그치 전체. 바디를 뜻하는 건 조금 달라. 바디는 살갗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어쨌든 얘는 전체라는 말은 지금 모습으로 갔고 그 다음에 낯이 얼굴로 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의미가 형체에서 앞면으로 축소된 사례. 잘못 설명한 거예요? 결에는 종족에서 민족 하면은 얘도 축소. 종족이 더 크잖아. 인간 종족. 그 다음에 놈은 원래 평칭이었어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너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이런 식의 비하하는 뜻이 낮잡아 보는 뜻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원래는 두루두루 다 쓰다가 비하하는 의미로만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로 변했으니 얘는 뭐예요? 얘도 축소. 그 다음에 끼, 원래는 끼는 시간이었다가 식사로 바뀌어서 얘는 이동. 그래서 의미 변화 과정은 축소, 확대, 이동. 그치? 그치? 종족. 그치? 종족에서 민족은 한번 다시 보자. 종족에서 민족. A 종족, B 종족. 이거 부족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부족의 의미냐 종족이지. 부족의 의미가 갈 수 있겠구나. 부족의 의미에서 민족으로 간다면 또 확대가 될 수도 있겠네. 인간 종족, 동물 종족 이거 좀 애매하네. 어쨌든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아예 잘못됐으니까 문제는 잘못된 거 보려면. 근데 종족에서 민족으로 갔을 때 종족을 갖다가 그 인간 종족, 동물 종족 그렇게 되면은 축소이지만 이거는 확대가 맞네요. 그렇죠? 확대가 맞죠. 왜냐면은 결애를 동물에다가 결애 쓰진 않았을 테니까 이거 확대가 맞네요. 제가 한번 지금 처음에 써준 게 잘못됐죠. 다시 한번 결애는 종족에서 민족으로 확대로 가고 놈끼는 놈은 하고 얼굴은 축소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끼는 이동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너 왜 축소 그랬어? 그렇지. 동물 종족에다가 돼지 결애 그러진 않았을 테니까. 그 다음에 15번. 15번 아마 이거 나와가지고 좀 낯설었을 거예요. 이번에 9급에도 하나가 들어있었지. 9급에도 하나가 간접적으로 들어있었고 7급에는 직접적으로 들어있어서 지금 보면 인성적 설득 전략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주제통합적 읽기. 그치? 주제통합하여 읽기. 요게 어디서 들어있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학생들 교과서는 뭐 중등을 꺼내 와도 돼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분명히 명시돼 있으니까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는 그 고등학교 1학년에는 국어 1, 2를 배워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언어와 매체라는 교과를 배워요.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것인데 언어 여기서 언어는 문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체 활용하여 언어 사용하는 거. 요즘에 보면 UCC가 안 돼요. UCC 옛날 거다.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을 사용하여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하는 것을 배우는 그 언어와 매체라는 교과서가 있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화법은 말하기, 작문은 글쓰기. 이거 화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들어있는데 독서라는 교재가 있어. 독서. 글 읽기거든요. 지금은 솔직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지금 비문학이란 말을 안 써야 돼요. 원래는 독서로 바뀌었어요. 그 마지막에 그 여러분들 25번 문제에 주제통합적 읽기 있죠. 거기는 독서 문제에서 갖고 온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작년에 2019년도 추가 채용 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요? 그 화법에서 그 다음에 토의에서 토의 진행 과정 절차 나왔죠. 그 교과서의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거 딱 보자마자 부랴부랴 얘들아 교과서에서 토의 나왔으니까 우리는 토론 진행 과정도 해보자. 토의 진행 과정, 토론 진행 과정 우리 한번 다 했던 기억나죠? 이번에 어렵진 않았어요. 인성적 설득 전략. 아직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데 왜냐면 얘는 인성적 설득 전략이잖아. 얘는 감성이잖아. 그치? 얘는 감성이잖아. 그 다음에 근거를 논리. 이건 이성적인 거잖아. 인성과 이성은 다른 거죠. 생각해봐. 감정적인 것하고 다르고 인성 우리가 보통 뭐야? 야, 이 사람 인성이 좀 좋은데 이건 성격의 문제잖아요. 우리 인적성이라는 것도 그 사람의 내면의 성격을 끄집어내 보자는 거잖아.
이건 지금 이성적인 거잖아. 얘도 이성적인 거잖아. 답은 2번. 틀리면 안 되지. 신뢰성이라는 게 뭐야? 사람에게 인성적으로 신뢰감을 주는 거잖아요. 이따가 25번 문제인데 어쨌든 이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방향을 삼지만 당연히 저도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돼요. 생각이 지금 있어요. 있는데 뭐 당장 할 필요는 없고 교과서 고등학교 2학년들 그 1, 2학년들 교과서 중에서 화법, 작문, 그다음에 독서 이런 이론적인 것들 좀 프린트 정리를 한번 할 생각이 있습니다.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내용들은 상당히 최신 내용들이에요. 지금 현재 2015년도에 개정돼 가지고 2015년도, 16년도의 교과서를 개정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2015년, 16년도의 교과서를 개정해서 지금 검수 과정을 통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교과서 내용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 주제 통합적 읽기도. 최신 교과서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참고로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직렬에는 전혀 안 나와요. 알겠어요? 우리 오직 군무원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정답은 2번. 아이고야. 얘는 인성적 설득 전략, 얘는 감성적 설득 전략.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뭐예요? 이성적 설득 전략 또는 논리적 설득 전략이라고 하기도 해요. 교과서마다 이름이 조금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화법에서의 설득 전략에 대해서 여기다가 지금 보면은 참고로 해서 넣어놨으니 읽어보시면 돼요. 이성적 설득 전략이란 3번, 4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화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으로서 통계 자료나 전문가 의견이나 역사적 사실 등을 들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감성적 설득 전략은 제발 좀 사주세요. 제가 파는 물건 좀 골라주세요. 청중의 감정에 호송하여 청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략으로서 슬픔이나 분노나 욕망, 행복 등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감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1번. 그 다음에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는 것은 화자의 됨됨이를 바탕으로 해서 내용의 신뢰성을 갖게 하는 전략으로서 뭐 화자의 품성, 전문성, 진지한 자세 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 올바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이럴 때 인성적 설득 전략 2번. 그러니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말할 거야. 그러니까 좀 눈에다 힘 주고 반듯하게 말하고 그다음에 옷차림도 뭐야 이렇게 좀 반듯하게 하고 그러면 신뢰성이 가겠죠. 교과서 정리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하이클래스 공무원하고 국어 담당하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든다면은 교과서 싹 다 잡아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그죠? 그런 사람인 거 알잖아요. 아시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 싹 잡아서 다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의향도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 16번은 읽어내려가면서 그냥 바로바로 채우죠. 뭐 바로바로 채우죠. 영화를 보면 어떤 물체를 3차원 입체 스캐너에 집어넣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쓱 스캔을 한 뒤 기계가 왔다 갔다 왕복을 하면 스캐닝했던 물체와 똑같은 물체가 만들어지는 뭐가 나와요? 장면이 나온다. 상황이 아니라. 상황은 직접 연출하는 것이고 장면은 보여주는 것이고. 에이씨 이게 쉽잖아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문단. 이 마법 같은 기체인 3D가 어느새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넘어가고 이 3D 프린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니은, 완제품, 시제품. 그간 제품을 개발할 때는 금형을 만들어서 샘플을 찍어내거나 수작업으로 모형을 만들고 수용했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는데 그러나 3D 프린터로 만들어내면 개선점을 확인한 후 고칠 수가 있으니까 이건 뭐야? 시제품. 완제품은 완성이 된 다음에 팔아먹는 거니까 고치는 것이니까 시제품. 3D 프린터는 뭐뭐로도 사용돼? 인체에 무해한 종류의 금속이나 인공뼈를 이용해서 유실된 부분을 대전하는 용도니까는 뭐야? 인체용, 의료용, 인체 의료용, 산업용이 아니라. 정답은 4번. 글이 길 뿐이고 여러분들 이거 놓고서 글이 길기 때문에 뭐 수능 지문 들어간다. 자꾸 제가 수능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맞아요. 저는 자꾸 공무원 쪽도 마찬가지고 군무원 가르치면서 자꾸 수능 왈가왈부하는 사람들 보면 어리석어요. 그쪽하고 상관이 전혀 없고 이게 지문이 긴 거기 때문에 수능처럼 지문이 긴 것은 맞다. 그건 맞지만 수능에서 절대로 절대로 이런 식의 문제 내지 않아요. 알겠어요? 이건 수능의 문제 유형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수능 공부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면 내가 이게 또 내가 홍보하나? 제가 여러분들 긴 지문, 짧은 지문 비문학 공부 매일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놓은 제 거 한 권으로 끝내는 비문학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하이클래스 공무원학원 홈페이지 보면은 책 판매되고 있고 예스24나 다 있거든요. 온라인 판매. 거기서 그 책을 보세요. 군무원을 위해서 또는 공무원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 거에 이런 문제 수두룩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나온다고 했어. 용언의 연결형의 용언의 어간의 구성을 취하는 통사적 합성어. 자, 해볼까요? 1번이 답이죠? 들어가다, 동사 들다와 어간, 붙임표 뺄게요. 그 다음에 동사 가다가 결합하는데 들가다라는 말은 없죠? 이 사이에 연결어미 어를 넣었어요. 연결어미 어를 넣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들어가다는 연결어미 어를 가지고 있는 통사적 합성어. 정답은 1번. 그런 말은 없지만 들가다는 비통사적 합성어. 이거 많이 뭐 했어? 오가다, 오고 가다 많이 했죠? 부슬비 뭐 그대로 했네. 이거 뭐야? 부사와 붓을 명사가 결합하면은 비통사적 합성어. 이거 비통사적 합성어. 얘는 통사적 합성어. 불고기, 불 명사. 그 다음에 고기 명사. 얘 통사적 합성어. 아예 상관도 없잖아. 노푸르다에서 헷갈렸나? 높고 푸르다가 합성어라면은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지만은 높 형용사 용언 어간. 그 다음에 푸르다 형용사. 요 사이에 연결어미 고를 빼먹었네요. 빼먹었죠? 얘는 연결어미가 없는 비통사적 합성어. 정답은 1번. 보자마자 1초 컷. 내가 100만 번 얘기했어. 통사적, 비통사적 그 문제가 우리 군무원에는 안 나왔다. 군무원에는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 묻는 문제가 안 나왔다. 고작 나와봤자 합성어, 파생어 찾기, 단일어, 복합어 찾기 정도만 나왔는데 안 나왔다. 안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 언젠가 나온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서술어의 자릿수가 역시나 이번에도 안 나왔지만은 기다려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나오겠지 하고서. 이것이 18번 문제 별표 쳐보세요. 주제통합적 읽기. 주제통합적 읽기. 의 절차와 방법을 순서대로 했는데 이게 내용이 다 같아요. 순서만 뒤섞어 놓은 거야. 주제통합적 읽기의 절차와 방법을 순서대로 제시해 보아라. 그래도 맞힐 수 있지 않나? 내가 자꾸 끼워 맞추나? 주제를 통합적으로 읽기 위해서 글을 읽는 방법을 생각해 본 거야. 주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글 읽기야. 글 읽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글 읽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글 읽기는 뭐 사실적 읽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글은 어떤 방법? 주제를 통합적으로 읽기 위한 방법이야. 그러면 주제를 생각하고 읽어야죠. 주제를 먼저 염두에 두고 읽어야지 주제 통합적 읽기죠. 다양한 글과 자료를 선정해. 아니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료를 선정하지만 글을 읽기 위해서 자료를 먼저 선정해요? 말도 안 되죠. 글을 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비교 대조합니까? 선정한 글과 자료의 관점과 정리? 뭐 이거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무조건 둘 다 아웃. 말도 안 되니까. 근데 3하고 4하고 고를 때는 주제 통합적 읽기라면 뭐야? 주제를 생각하고 내용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참 생각이 만 가지 생각이 더 들어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제가 선생님 문제 정답 보신 다음에 끼워 맞춘 거잖아요.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보면 여러분들 거기다가 제가 18번 문제 참고 풀이에다가 이 추가적인 내용 다 설명해 놨거든요. 이 목적 자체가 원래 그래요. 주제를 통합하면, 그러니까 주제 통합적 읽기의 방법은 관심 있는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가 설정됐으면 그에 맞게 자료 선정하고 이렇게 읽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설명 붙여놨어요.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동그라미 쳤다면 당연히 주제를 통합해서 읽어야 되지 않나. 답을 4번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지금 1번하고 2번 고른 사람은 아직 이쪽 바닥에서는 공부를 더 해야 돼. 바닥을 더 겨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처음 나왔냐? 아니에요. 작년에 9급에서도 그리고 7급에서도 보면은 화법의 토의 과정 나왔었어요.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예요. 19번. 리셉션이 모르고 컨셉트가 모르고 프레젠테이션이 뭔지 몰라도 타워가 어디서 타워지. 이건 뭐 어문 규정에도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다음 틀린 사람 없겠지.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이건 해설지 보고 갑시다. 해설지에 제가 보면 혹시 오답으로 될 수 있는 것들 다 X 쳐놨으니까 정답은 2번 넘어갑시다. 난이도 하예요. 하. 20번. 얼마나 친절해. 이거 틀린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얼마나 친절해. 남원에 양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시작이네.
그치? 시작이네. 뭐 알아서도 풀 수 있고 지식형으로도 풀 수 있고 몰라도 풀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남동나 만복사에 살았다. 바야흐로 봄을 맞아 배꽃이 흐드러진 것이 옥나무에 은이 벨레달린 듯 하였다. 양생은 밤이 뜨면은 배나무 아래를 서성이면서 낭낭한 목소리 이런 시를 읊었다. 어이구 어이구 가련도 해라. 청춘의 홀로 외로이 앙자 누웠는데 어디서 고운님 피르소리. 외로운 거죠. 님을 못 만났어. 외로운 빛이 새는 짝이었고 몸을 씻네 실은 겨워 창에 기대네. 이 사람은 지금 외로움에 빠졌어요. 외로움에 빠졌어. 왜? 사랑하는 님을 못 만났으니까. 정답. 대상에 빗대어 인물의 처지를 드러냈다. 대상에 빗대어 인물의 처지를 드러냈다. 외로운 비취세 1번. 그치? 외로운 비취세 1번. 그 다음에 짝이른 원앙새 1번.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계절의 배경과 인물의 정서가 밀집하게 관련이 있다. 계절의 정서. 그렇지. 어디 있냐면은 봄은 화려한데 나는 쓸쓸하니까 2번. 그 다음에 4번. 우연과 같은 운명이 기대어서 어디 있어요? 바둑알 맞춰보고 있죠? 등불로 점쳐보고 있잖아요. 정답은 3번. 이별에서 비롯됐다면 얘가 이별했어야 되는데 이별했단. 일단 여기에는 이별의 내용이 전혀 없고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만복사적 포기는 이별했다가 만남을 반복하는 이생규정전하고 구조가 다르고, 그리고 여기는 시작 부분이라서 아직 못 만났고. 만복사적 포기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정답은 3번. 아, 이거 어려웠지? 이거는 인정. 이거 인정. 그래도 그 몇몇 학생들 보니까 눈치채서 맞췄다는데 이건 인정. 가스 상태에 빛나는 긴 꼬리. 태양을 중심으로 일단 아닌 거 뭐야? 샛별 X. 그치? 이거 인정. 살별이 답이에요. 살별. 인정. 1, 2, 4 중에서 할 수 있어. 인정. 참고로 별똥별은 유성을 별똥별이라 그래요. 아마 안 사람 알 거예요. 유성도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떠돌이별은 행성을 떠돌이별이라고 해요. 떠돌이별. 그 다음에 샛별은 금성이고, 그 다음에 살별이 해성이에요. 해성. 이건 인정할게. 한번 틀려보자. 국무원이 왜 그 별자리를 왜 물어봐? 별을 왜 물어봐? 근데 별을 그 22, 23에도 또 물어봤어. 이건 물론 다른 별이지만. 뭘 의도한 것일까? 밟아. 그래, 이거 일단은 정답은 4번에 대한 설명이고, 살벌은 해성이라고도 해요. 여러분들 문제 한번 펴놓고 잘 봅시다. 의도한 걸까? 이건 나 좀 고민 좀 해봐야 돼. 이거 별똥별은 유성이고, 떠돌이별이 행성이고, 그 다음에 샛별은 금성이고, 다시 말해서, 그렇지? 떠돌이별이 행성이에요. 그 다음에 샛별이 금성이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별똥별은 유성이고, 살별이 해성이란 말이야. 이걸 보면서 저기 별똥별도 지워라 한 건가? 별똥별이 행성이니까. 모르겠네. 왜 여기서 21번에 행성 문제를 내고 해성 문제를 내고 바로 이런 걸 갔을까? 물론 이거는 해성을 알자는 게 아니라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는 세상에 있는 좋은 책, 안 좋은 책 이런 것들을 별에다가 비유했대요. 그런 글이에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왜 이래 됐을까?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출제한 사람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야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출제할지를 나도 예측해 볼 것 아닙니까? 이제 전문가 수준을 넘어섰죠. 이제 점찍기 수준까지 갔어요. 하여튼 22번에는 1번 항성에서 모자 떼야 돼요. 알겠어요? 항성은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그렇죠? 항성.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행성, 그 다음에 2번에 유성, 4번에 북극성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23번은 유성 같은 책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항성 같은 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성 같은 책. 아, 참. 왜 이렇게 냈을까? 어려운 거 아니까 넘어갈게요, 얘는. 24번 체크해 두세요. 이 느라고 노라고는 9급에도 나왔어요. 이거는 단독 출제했는데 9급에서는 선택지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정확히 밑줄 중에 하나로 넣었죠.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어요. 느라고 노라고. 그래서 뭐예요? 느라고는 뭐뭐 하는 일로 인하여, 어젯밤에 공부하는 일로 인하여 늦게 잤다. 느라고 노라고. 그 다음에 노라고는 자기 나름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흘 밤낮을 뭐 한다고 했는데 이 모양이다. 니은엔 노라고. 니은엔 노라고. 알겠어요? 느라고 노라고. 9급 하는 사람 7급 공부해야 되고 7급 문제 풀어보란 얘기예요. 7급 하는 사람 9급 문제 풀어봐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보면은 9급 복원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하고 저와 함께하는 수험생들은 제가 7급 문제도 많이 줍니다. 거기 뭐냐 부족, 물론 그래도 9급에 비해서는 한참 적어요. 하지만 그것도 감지덕지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25번 이거 선우 위에 불꽃이라는 소설인데 다 필요 없어요. 대포 소리의 변화와 관련된 서술이다. 작중화자와 여기다 찍으면 되지. 문제 읽어냈어. 진짜 정말 군무원스럽다. 작중화자와 대포의 거리를, 대포 소리의 거리를, 소리의 거리를 가까운 순서대로. 자, 여러분들, 자, 소리가 가까이 있으면 크게 들릴까? 멀게 있어야 크게 들릴까? 반대로 멀리 있으면 크게 들릴까? 작게 들릴까?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크게 들리고, 그죠? 대포 소리가 멀리서 샀으면은 작게 들리겠죠. 이거 누가, 야, 은은한 대포 소리라고 말했어. 일단 얘 멀어. 또 하고 포소리가 들려왔다 다가왔다 멀어졌다 그리고 또 다시 되돌아오는 거, 이건 반복하고 있죠. 또 한 번 쿵하는 포소리, 저 포소리만 없었어도 그 노인은 현을 불러내는데 애를 썼을지도 모른다. 저 소리의 삶과 죽음. 그러니까 뭐야, 얘보다는 얘가 가깝네. 얘는 잘 모르겠어. 왔다 갔다 하니까 대포가 움직이나. 근데 현은 의식 속에서 자기를 부르는 하나의 소리를 들었다. 쿵 하고 들려오는 소리를 딱 하나의 울부짖음이니까 얘는 뭔지 몰라도 얘가 제일 가깝다. 그리고 얘가 무조건 제일 멀다. 정답은 이게 소설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정말 100% 군무원 문제예요. 나 이거 보고 이거 문제 처음에 보자마자 박장대소 했어요. 와, 진짜 군무원 정말 누가 냈을까? 선우 위에 불꽃이라는 소설의 일부예요. 알겠죠?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얘가 여러분들 다 하지 못한 얘기보다는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은 거기 그 총평에다가 넣어놨고 여기 해설지에다가도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여러분들? 많이 아프시죠? 이 풀이 강의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 못된 성격 때문인지 풀이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좀 희망이 되지 못하는 말을 많이 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함께했던 수험생들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수험생들 이 풀이 강의를 보면서 2021년도 시험에는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애쓰셨고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